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다음 달 홍명보호가 맞붙는 미국 대표팀 명단에 간판 스타 AC 밀란의 크리스천 폴리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클린스만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의 아들 조너선 클린스만도 미국 대표팀에 선발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양궁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성수 인천 계양구청 양궁팀 감독이 별세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손가락 골절 부상으로 수술대 올랐던 프로야구 기아의 내야수 윤도현이 다음 달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오늘 SSG와의 경기를 앞두고 현재 2군 경기에서 지명타자로 뛸 만큼 회복한 것 같다며 정규 시즌 막판 확장 엔트리 기간에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1군 합류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우의 소속팀 샌프란시스코가 뉴욕 양키스와 내년 3월 26일 안방인 오라클 파크에서 뉴욕 양키스와 단독 개막전에 나섭니다. 이튿날인 3월 27일 나머지 28개 구단이 14개 구장에서 2026 시즌 개막전을 개최하는 가운데 김혜성의 LA 다저스는 애리조나와의 홈경기에 개막 3연전을 갖고 김하성이 뛰는 템파베이는 세인트루이스와의 인터리그 연정 경기로 시즌을 시작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의 황희찬이 웨스트햄과의 카라바오컵 2라운드 경기에 주장 완장을 차고 올 시즌 처음 선발 출전했습니다. 황희찬은 후반 36분까지 뛰면서 전반 43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섰다가 골대를 맞춰 시즌 첫 공격 포인트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팀은 3대2로 승리해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박신자컵 10주년을 맞아 한국 여자 농구의 살아있는 전설 박신자 여사가 개막전 시투와 객원 해설에 나섭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파트너 김지한 기자가 없이 혼자 오셨네요. 애석하게도 또 김지한 기자가 현장 취재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조금 애매해서 네. 좀 이런 상황이 있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신에 저희 둘이 좀 함께 더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프로야구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네. 야구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먼저 현재 팀 순위부터 짚어보죠. 최근에 팀 순위가 이게 정말 맞는 숫자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2강입니다. 네. LG와 한화가 2강을 형성하고 있고 물론 최근의 페이스만 보면은 LG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4게임 반차로 LG와 한화가 1,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제가 왜 2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2위 한화와 3위 SSG의 게임 차가 무려 8게임이나 납니다. 와. 그런데 재밌는 건 3위 SSG와 9위죠. 9위인 두산의 게임차 8게임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2위와 3위의 격차가 3위와 9위의 격차보다 더 많이 나는. 네. 어떻게 보면 3위부터 9위까지 7팀이 7중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렇죠. 정말 전례 없는 순위 싸움이 되고 있거든요. 네. 하나씩 좀 보면은 SSG가 3위 그리고 롯데가 반경기 차로 4위를 이제 추격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NC 다이노스가 롯데를 한 경기 차로 또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KT 위즈는 승률 1, 2 차이로 NC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삼성은 또 KT를 반 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아는 약간 조금 처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부터는 기아가 삼성과 지금 2경기 반 차이가 나고 있고요. 두산과 기아도 3경기가 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7, 8, 9위 정도만 제외하고는 뭐 3위부터 7위까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순위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좋게 표현하면 모든 팀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맞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모두 다 위태위태하다. 예, 지금 중위권 맞습니다. 싸움에서 네네. 가을 야구 위태위태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아니 근데 이제 정 PD가 또 이름난 기아 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아 이러다가 가을 야구 못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페이스만 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7중에 있는 팀 중에 최근에 페이스는 가장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마운드가 붕괴됐다는 점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선발진에서는 제임스 네일 선수를 제외하고는 올러 선수도 이닝 소화력이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양현종 선수가 최근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다시 한번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경기에서 또 난타를 당하면서 조기 강판됐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윤영철 선수나 이유리 선수도 윤영철 선수는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이고 이유리 선수도 복귀 이후에 좀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고 있고 오늘 선발 등판한 김도현 선수도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일 외에는 마땅한 선발 투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득점권에서의 타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재 10경기 승률이 1승 9패입니다. 아이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패만 없다 뿐이지 네. 사실상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네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떻게 경기를 펼치고 있는지 한 팀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기아가 SSG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도현과 앤더슨의 맞대결인데 네. 선발만 보면은 무게감은 SSG에 더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실제로 앤더슨의 오늘 피칭은 무게감 있는 피칭이었어요. 어. 6이닝 동안 무려 삼진 8개를 곁들이면서 피안타 단 2개, 사사고 하나로 완벽한 무실점 피칭을 보여줬고 뒤이어 나온 노경은 김민 선수도 현재 무실점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아에 선발했던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는 6이닝 동안 7피안타를 허용해서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실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6이닝 무실점으로 앞서 그 전에 등판에서 조금 흔들리는 페이스가 있었는데 김도현 선수 오늘은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금 7회 말이 진행 중인 가운데 7회 말이 막 끝난 가운데 7회 말에 정혜영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원래 기아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1군 엔트리에 등록되면서 아마도 특히나 이 문학구장에서 워낙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접전 상황에서 올리기보다는 7회쯤 이제 좀 접전 상황이 아닌 경우에 등판을 시켜서 멘탈을 좀 잡아주려는 이범호 감독의 배려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SSG 같은 경우에는 불펜의 힘으로 3위에 올라섰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3위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앤더슨이라든가 화이트 선발진의 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 불펜진에서 3명 세 투수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노경은 이로운 조병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노경은 선수 올해나 한국 나이로 41입니다. 네. 굉장히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평균 자책점이 2점대거든요. 굉장히 건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이로운 선수까지가 굉장히 좀 기대가 지난 시즌보다는 뭐랄까 좀 한 단계 더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평균 자책점은 5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1점대로 갑자기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활용 점정으로 조병현 선수 최근에 뭐 김서현 선수라든가 정혜영 뭐 주승우 젊은 마무리들이 대부분 흔들리는 모습이 많은데 조병현 선수만큼은 좀 흔들림이 없이 평균 자책점 1.48 이닝당 출루 허용도 0점대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대결은 8회 초로 넘어간 가운데 여전히 0대 0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 내구장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선두를 추격하고 있는 한화와 키움의 경기가 고척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도 나름 투수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현재 8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 키움을 상대로 2대 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이제 사직구장에서 열리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와 키움, KT 위즈의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고영표와 박세웅, 토종 에이스의 선발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현재 7회 초 KT가 4대 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창원 NC파크에서 열리고 있는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이 경기는 역시 LG가 최근에 페이스가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이제 증명이나 하듯이 6회 말이 진행 중인 가운데 LG가 5회만 빼놓고 전 이닝에 득점을 하면서 7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잠실 경기입니다. 삼성과 두산의 경기인데 아직까지 5회 말입니다. 이유가 있는 게 삼성이 무려 12대 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롯데가 어제 같은 경우에 연패 탈출 이후에 2연승까지 거뒀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은 3위 복귀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 오늘은 일단 4대 1로 뒤처지고 있네요. 네, 사실 이 연패 기간 중에도 선발진에서 유일하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바로 나균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 나균환 선수가 또 어제 경기에 이제 6이닝 2실점 역투를 하면서 무려 68일 만에 승리를 또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12연패 뒤에 2연승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또 고영표 선수와 박세웅 선수의 선발 맞대결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두 선수 다 나쁘지 않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만 박세웅 선수가 최근 등판에서 제가 볼 때마다 잘 던지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흐름이 좀 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에 이 5회 초에 KT 타선을 상대로 수비의 어떤 야수 선택 등 겹치면서 대거 3실점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닝을 일찍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열렸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강백호 선수에게 또 선제포를 허용하기도 했었고 타선이 박세웅 선수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선이 들쭉날쭉한 가운데 롯데에서는 박찬영 선수가 희망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많은 팬들이 아시는 선수일 텐데 네. 최근에 또 리드오프로 많이 출전을 하고 있잖아요.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독립리그에도 갔다 오고 군복무를 또 현역으로 갔다 오고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운 태클을 이제 많이 거쳤던 선수인데 네. 그 이후에 데뷔 첫 타석부터 무려 4연타석 안타를 때려내면서 일단 공격력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눈도장을 찍는 모습이었거든요. 박찬영 선수의 타격폼이 조금 독특한 게 뭐랄까 좀 박용택 선수와 이대영 선수의 폼을 섞어놓은 듯한 누워서 치는 그런 네. 타격폼이 좀 있거든요. 그만큼 좀 짧게 빠르게 빠른 볼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좀 좋은 타격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롯데 핫코너의 3루 자리를 좀 든든하게 메워주고 있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네. 그 이제 야구 팬분들이 많이 지칭하는 단어 중에 엘로끼라고 있는데 네. 그 가장 이제 인기가 많고 팬들이 열정적인 팬들 그 구단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로끼 가을 야구를 보기 위해서는 롯데하고 기아가 좀 힘을 내줘야 할 텐데요. 네, 뭐 사실은 LG는 걱정이 없죠. 그래, 지금 LG는 걱정이 없죠.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롯데와 기아가 과연 동반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각 팀이 이제 정규 시즌 경기가 20경기 남짓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맞대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오늘 KT와의 중위권 맞대결이 되겠고 기아 같은 경우도 SSG가 현재 3위로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9위까지의 승차도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팀을 만나도 치열한 중위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감독 입장에서는 매 경기가 승부처고 분수령인 상황이다 보니까 네. 매 경기마다 좀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위 하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돌아왔네요. 네, 문동주 선수가 이제 나흘 쉬고 등판한 경기에서 또 6이닝 1실점으로 굉장히 류현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문동주 선수가 또 이제 프로 첫 10승에 현재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페이스만 보면은 일단은 키움을 상대로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이닝 동안 탈삼진 7개를 곁들이면서 1실점으로 잘 막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2대1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가 이제 눈앞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경기는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두 문동주와 메르세데스 선수의 선발 맞대결이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오. 문동주 선수 하면 당연히 시속 160km에 가까운 빠른 패스트볼이 주목이었던 네. 선수고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반면에 패스트볼보다도 오히려 커브와 슬라이드 구사율이 더 높을 정도로 각이 큰 변화구의 구사율이 높은데 이 구속도 한 120 초반대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수치고는 빠르지 않은 구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좌타자가 많은 한화의 타선들을 잘 요리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 경기도 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가 좀 더 치고 올라가야 선두 경쟁이 재밌어질 텐데 네. 어제 이제 LG가 연패가 끝났지만 6연승하면서 경기차를 다시 좀 벌려놓은 상태긴 해요. 네, 최근에 패배가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대승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LG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작하자마자 또 오스틴 선수가 NC에 선발했던 신영우 선수의 160km에 가까운 패스트볼을 노려서 선제포를 또 뽑아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LG의 가장 큰 그 무서운 점은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만 보더라도 적시타를 터뜨린 선수가 구본혁, 오지환, 문성주, 문부경 모두 달랐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한두 선수가 부진에 빠지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선수가 그 갭을 메워줄 수 있다는 점이 LG 최근 상승세 그리고 독주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선두와 2위 한화의 격차가 4경기 반 차입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한 달에 한 3경기 차 정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4경기 반차 이거 줄일 수 있을까요?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5연승이나 5연패 이상의 개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런데 산술적으로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쉽지 않다고 제가 느끼는 이유가 여기서 LG는 좋은 흐름에 이제 택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한화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화의 기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LG가 약간 빈틈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LG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대로면 정규 시즌 1위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는 이제 NC가 LG를 잡아주면서 한화의 선두 경쟁에 좀 더 그렇죠. 힘을 실어줬었는데 오늘은 이제 7대 0으로 밀리고 있네요. 네, 선발이었던 신영우 선수가 2와 3분의 1이닝 동안 4사구 5개를 포함해서 좀 일찍 강판이 됐고요. 뒤이어 나온 조민석, 이준혁 선수도 좀 모두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NC 같은 경우도 사실 선발 로테이션뿐만 아니라 불펜에서도 좀 뭐랄까요 확실한 에이스 투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의 연패가 끝났던 날 경기였죠. 이 타자인 데이비슨 선수가 무려 외국인 타자가 투수로 등판하는 경우는 이번이 이제 KBO 리그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올 시즌 마운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NC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진짜 가을 야구를 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요. 네. 자, 그리고 삼성도 뭐 여차하면 5위권으로 올라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 사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중반부터 계속 좀 안 좋아서 연패도 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격 하나만큼은 정말 소위 말해서 진짜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구자욱 선수가 현재까지 무려 6타점의 대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디아즈 선수도 오늘 이제 42번째 시즌 홈런을 또 신고를 지금 했는데 경기마다 하나씩 치네요. 네, 오늘 홈런이 또 엄청났던 게 비거리가 무려 135m가 나왔습니다. 잠실구장을 장외로 넘길 뻔했어요. 네. 괴력의 파워를 또 보여주고 있는 디아즈 선수가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발로 나왔던 가라비토 선수가 여전히 마운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또 이렇게 타선의 응집력이 모여진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5강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메이저리그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을 살펴보고 싶은데 현재 이정우 선수가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을 살펴보고 싶은데 현재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현재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5타수 1안타로 이제 또 한 번의 안타를 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정우 선수가 사실은 이 5, 6월 달에 이제 슬럼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제 경기에서 또 이제 하루 쉬어가면서 왜 제외가 됐을까라는 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발 라인업에서 예를 들어서 좀 제외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전 선수가 최근에 페이스가 좋은데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한 3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력 안배를 위해서 좀 쉬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했을 때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부진했을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봤을 때는 부진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체력을 좀 더 안배해 주려는 감독의 의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지금 8월 들어서는 시즌 초반에 뜨거웠던 타격감이 좀 돌아온 상태입니다. 7월 들어서 조금 회복의 기미가 있었고 8월 들어서는 이제 22경기에 나섰는데 2경기 빼고 20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쳤어요. 그러면서 월간 타율 3할 1푼, OPS도 0.824라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안타를 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정우 선수가 중반에 어떤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에 메이저리그에 연착륙한 게 아닌가라는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메이저리거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 이제 슬슬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지금 마이너리그에서는 꾸준하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25일 열렸던 코메츠의 경기에서도 2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고요. 안타를 또 하나 때려내면서 득점까지도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죠. 어깨 점액 낭염으로 이제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었는데 지난 22일부터 또 이제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에 계속해서 출전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아마도 다저스 구단에서는 이번 주말쯤에 김혜성 선수를 빅리그로 콜업하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 메이저리거의 활약도 궁금하지만 시구가 요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BTS B에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시구를 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일정에 맞춰서 조금 빠르게 콜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뭐 시구가 선수의 경기력이나 콜업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만큼 시구가 영향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BTS B 그리고 내일 있을 손흥민 선수의 시구가 LA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 팬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또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 우선 B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구를 했죠 이미. 그런데 또 왼손잡이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공을 잘 던졌습니다. 그래서 뭐 현지 팬들에 대해서는 당장 뭐 계약해라, 유니폼 사줄 준비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어서 이제 이 B 씨가 시구를 하면서 야마모토 선수가 또 C4로 나서기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오타니 선수와의 또 만남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타니 선수가 굉장히 좀 놀라기도 하고 뭐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반가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두 모양에서 이제 같이 기념 사진도 찍고 뭐랄까 약간 다저스 스타디움이 다저스 콘서트장으로 변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지금 순위 경쟁에서는 그렇게 화기애애하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 샌디에고와의 3연전 내내 좀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중심에는 오타니의 부진이 좀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이제 앞선 두 경기에서 7타수 무안타로 안타를 전혀 때려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원정 경기 마지막 타석에서 한 방을 또 신고를 했습니다. 같은 일본인 투수인 마스유키를 상대로 솔로포를 장려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후의 장면이 또 좀 화제가 됐어요. 홈런을 치고 오타니 선수가 베이스를 돌고 있는데 관중석에서 이제 야유가 퍼부어지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오타니 선수가 관중을 향해서 뭔가 좀 리액션을 하려나라고 했는데 씩 웃으면서 관중을 향해서 하이파이브를 건네는 모습이 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진짜 오타니 선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이 정말 어디까지 완성된 선수인가 이렇게 야유를 퍼부는 관중을 향해서도 이렇게 뭐랄까 하이파이브를 제안할 수 있는 선수가 어디 있을까. 관중도 좀 민망했던지 이후에 또 웃어 보이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웃는 얼굴에 뭐 못 뱉는다고. 그렇죠. 예, 이런 모습이 않습니다. 뭐랄까 좀 스타 플레이어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태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템파베이 김하성 선수가 네. 이게 그 결장이 있었는데 다시 또 부상자 명단에 올랐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부상이 좀 자주 있다는 사실은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네. 2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허리 아래 부위에 또 이제 염증이 발견되면서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21일이었죠. 뉴욕 양키스의 홈 경기를 앞두고 허리 근육이 또 경련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염증이 있었던 경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됐는데 이번 시즌의 6월부터입니다. 6월에서 이제 그 앞서 수술 이후에 복귀하면서 오른쪽 햄스트링, 오른쪽 종아리 그리고 또 이번에 허리를 2번 다치면서 뭐랄까 좀 이 부위들이 하나씩 좀 다르다는 점에 있어서는 김하성 선수의 전반적인 몸 상태가 밸런스가 좀 좋지 않은데 이르게 콜업된 것이 아닐까라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모쪼록 부상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스포츠 이슈들이 눈길을 보았나요? 네, 중학생 탁구 천재로 불리고 있는 이승수 선수가 유럽 유스 스매시 15세 이하 대회에서 또 우승을 남자 단식에서 차지를 했고요.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또 이제 한창 열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안세영 선수의 세계 선수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들 살짝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탁구 소식. 이승수 선수가 14살이에요. 네. 근데 나이도 나이지만 또 중국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했다는 게 더 앞으로가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 탁구 대표팀의 성인 선수들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특히나 이 단식에서는 4강 진출에 모두 좀 실패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혼합 복식 같은 경우는 뭐 임종훈, 신유빈조가 준우승을 차지를 했고 여자 복식에서는 신유빈, 나가사키 미유 그리고 김나영, 유한나조가 4강까지 올라가는 등 복식에서의 흐름은 좋은데 남녀 모두 단식에서는 어떻게 보면 탁구에서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단식에서의 성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세대 교체에 대한 걱정 어린 시선들이 많았는데 이 이승수 같은 경우는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무려 1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성인들과 겨뤘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성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연소 태극마크까지 달지는 못했습니다만 유스 시리즈에서 지금 남자 단식 금메달을 석권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승수 선수뿐만 아니라 여자부의 또 기대주인 허예림 선수도 15세 이하 그리고 19세 이하에서 단식에서 동반 준우승을 따내면서 단식계에서의 또 두 쌍두마차로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탁구계에서는 중국이 뭐 거의 최강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네. 중국 선수를 꺾고 우승했다는 게 조금 더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변도 나오고는 있지만 네. 대부분 우승 후보들은 무난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이변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이제 호주 오픈의 여자 단식 우승자였죠. 메디슨 키스 선수 세계 랭킹 6위인데 1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스 같은 경우는 이날 경기에서 더블 폴트가 무려 14번 그리고 실책이 89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책 개수에서 너무 많았던 나머지 1회전 탈락에 좀 고비를 마셨고요.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 예를 들어 뭐 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남자 단식의 신네를 1회전 통과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여자부의 세계 2위인 이가 12용 테크도 무난하게 1회전을 통과를 하면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선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카를로스 알카라스 선수입니다. 1회전 쉽게 통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알카라스의 헤어스타일이었어요. 거의 삭발 수준으로 짧게 깎고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로리 맥킬로리라든가 이런 셀럽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머리를 짧게 깎았냐? 답변은 좀 단순했습니다. 그냥 좀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좀 이번 US 오픈 정상 탈환이 만약에 알카라스가 하게 된다면 3년 만이거든요. 네. 좀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여자부에서 비너스 윌리엄스가 출전했네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노장 중에 노장이죠. 예. 비록 1회전에서 아쉽게 탈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1세트를 내주고 2세트를 가져오는 등 꽤 분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대였던 이 무오바 선수가 무려 16살이나 어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큰 울림을 남기는 경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안세영 선수 소식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 소식을 짚어주시죠. 네, 이제 일단은 지금 세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추억이 있는 장소기도 하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여자 단식 64강에서 벨기에의 클라라 라쏘를 경기 시작하자마자 29분 만에 압승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32강에서는 독일의 이본리 선수와 대결을 할 예정인데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에 우승하게 되면은 세계 개인 선수권 단식 최초로 이제 2연패라는 또 금자탑을 쌓아올릴 예정이고요. 네. 만약에 이대로 계속 승승장구한다면은 최대 라이벌인 세계 랭킹 4위인 천이페이는 준결승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결승에서는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세계 랭킹 2위, 3위인 왕쓰이 또는 한외 선수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결국은 또 중국 선수와의 네. 대결이 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애써주신 KBS 정현호 스포츠 PD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